자, 이번 시간은 149쪽, 개념을 149쪽,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자, 이게 미분의 마지막 부분이야. 그치? 이거 하면 이제 적분 들어갈 거니까 마지막까지 잘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속도와 가속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속도라는 말 많이 쓰지. 가속도도 마찬가지지. 가속도라는 건 좀 안 쓰긴 해. 그치? 근데 속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속도가 뭐야? 빠르기잖아. 그치? 시각에 따라서 분명히 움직이는,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걸 우리가 움직인다 그러잖아.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위치가 안 바뀌면 가만히 있는 거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위치가 같이 변하는 걸 움직인다 그러지. 그럼 움직이는 물체 또는 점의 빠르기를 속도라고 그래. 그럼 그 빠르기를 어떻게 표현할 건데? 얘가? 자, 빠르기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거야. 어떻게? 분명히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면 빠르면 빠를수록 어때?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이 위치가 변하겠죠. 그치? 느리면 느릴수록 같은 시간에 위치가 더 적게 변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치? 단위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위치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거라고요. 됐지? 자, 그럼 이렇게 있다 시작. 이런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수직선인데 그 위에 어떤 한 점이 움직이고 있어. P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이 움직이고 있어. 그치? 그 P라는 점의 위치를 이제 좌표라고 하니까 X라고 볼게. 그럼 그 X는 당연히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시각 T의 함수로 쓸 수 있겠죠. 그치? 1초에서의 위치, 2초에서의 위치, 3초에서의 위치는 1, 2, 3이 들어갔을 때 그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T의 식, T의 함수로 나타날 거라고요. 위치가. X는 좌표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 있는 X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야. X는 결국 시각 T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 자, 근데 이 점이 당연히 어떻게 움직이겠죠. 처음에 T에 있을 때는 만약에 여기에 있을 때 치자. 그럼 그 점의 위치는 FT가 되겠죠. 맞니? 근데 자, 이때보다 시각이 좀 더 흘렀어. 시간이 흘러서 그때의 시각이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자. 시각이 흘러가지고 여기서 얼마큼 흐른 거야? 델타 T만큼 시간이 더 지나갔어. 그럼 이 시각에서의 위치는 뭐가 되니? FT의 T 자리에 이렇게 바꿔 들어가야지. 됐지?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 있던 점이 분명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디론가 다른 위치로 옮겨졌겠죠. 됐지?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 뭐야? 위치의 변화량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겠죠. 그치? 그 위치의 변화량을 F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로 쓸 수 있고요. 그 위치의 변화량을 뭘로 나누면 단위 시간, 이동안에 흘러간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되겠어? 이 점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구나. 그치? 일정한 시간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에, 1초 동안에 또는 1분 동안에 이 점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였으니까 위치 변화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뺀 거겠죠. 그럼 빠를수록 이 둘의 위치의 차이가 어떻게 돼? 더 커질 거고요. 느릴수록 더 작아지겠지. 이게 충분히 빠르게 나타낼 수 있는 식이 되겠죠. 자, 얘를 속도라고 하는데 속도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는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그러. 평균 속도. 왜? 실제로 이 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처음에는 확 빠르게 갔다가 점점 느리게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느리게 가다가 점점 빨라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갈 거야. 그러면 자, 부산까지 그래 예를 300km야. 몇 시간 걸렸어? 5시간 걸렸어. 그러면 속도는 얼마야? 300 나누기 하면 60km 미터 퍼 아워 시속. 그치? 그러니까 이 60은 무슨 속도야? 평균 속도잖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어때? 차 고속도로는 좀 빨리 달리기도 하고요. 차가 밀리면 천천히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때 갈 때마다 속도가 계속 변하겠지만 60km, 70km, 80km, 90km, 100km, 120km, 130km, 140km, 150km, 160km, 170km, 180km, 190km, 180km, 190km, 180km, 190km, 18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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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60이라는 얘기야. 평균이 그런 의미잖아. 얘보다 큰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똑같다고 봤을 때 그때 속도가 평균 속도로. 이건 뭐야? 평균 속도 맞잖아. 그치? 처음과 나중의 위치를 그때 걸린 시간을 나눴으니까 나중의 위치와 처음 위치를 뺀 게 위치의 변화량이고 그걸 그동안에 걸린 시간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얼마나 했어? 델타 t만큼 걸린 거지. 나눴으니까 이건 뭐야? 평균 속도라고 하지. 근데 이제 평균 속도는 어때? 우리가 앞에서 평균 변화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평균 속도는 중간의 과정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평균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겠다? 순간순간의 속도인 순간 속도가 궁금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 평균 변화를 할 때 평균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순간 변화를 미분계수로 바뀌었지? 기억 안 나요? 떨어져 있던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길이가 평균 변화이잖아. 그치?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거분의 이게 평균 변화였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니? 요 사이는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는?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떨어져 있던 두 점이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일 거고 결국 한 점에서의 접점의 기울기 순간 변화가 구해졌지. 평균 변화에다 뭐 붙이면? 리미트 붙이면 순간 변화로 바뀌었죠. 아 그러면 내가 좀 궁금한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하겠다? 저기 있는 평균 속도에다가 뭘 붙이면 되겠다? 리미트 붙이면 되겠다. 리미트. 자, 리미트를 붙여주면 어떻게 되냐 보자. 리미트 어때? 둘 사이 걸린 시간 델타 t를 0으로 하나씩 좁게 만드는 거야. 하나씩 좁게 만든다고. 그러면 그게 좁아지다 못해 결국 엄청 작아지면 딱 그 한 순간의 속도가 구해지겠죠. 맞니? 이게 바로 순간 속도를 구하는 식이고요. 그렇게 리미트를 붙여놓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의 모양이잖아. 델타 t가 이용하면 둘 다 t로 보이지? 둘 다 t로 보이고 요거 빼기 요게 분모했으니까 뭐 하니? 미분계수의 식이네. 그지? f 프라임 t가 되네. 얘가 바로 뭐가 되는가? 순간 속도가 되는가? 순간 속도. 평균 속도에서 끝까지 취한 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순간만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그냥 속도 그러면 수학에서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야. 평균 속도는 평균 붙여주고요. 그냥 속도 그러면 순간 속도를 말해. 그러면 우리가 찾는 순간 속도는 뭐야? 위치 함수인 ft를 뭐 하면 되니? 미분하면 되겠구나. 자, 속도는 기호로 우리가 V라 씁니다. 속도 V는 위치 함수인 ft를 미분한 f't가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사실 앞당 설명, 지금까지 설명 다 집어치우고요. 캘라만 하나도 문제 풀 때 전혀 시간 없어. 그치? 속도는 뭐다?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t로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보여진다는 얘기야. 됐니? 왜냐면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우리가 봐봐. 평균 변화율을 극한치 하면 뭐가 되니? 순간 변화율이겠죠. 그러면 속도라는 건 다른 말로 뭐야? 이 위치 함수의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 미분한 거니까. 속도는 위치 함수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을 뜻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얘기야. 똑같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그럼 빠를수록 많이 변하겠지. 변화율이 크게 나올 거라고 속도가. 느릴수록 변화율이 적게 나오겠지. 적게 변하니까. 속도가 작게 나올 거라고요. 됐니? 그래서 다시 기억해. 자,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위치 함수. 어떤 점이 시각에 따라서 t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면 그 점의 위치는 t의 함수로 표현될 거야. t의 식으로. 그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t로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 속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속도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럼 같은 원리로 뭘 볼 거냐면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는 결혼부터 A라고 쓰는데, 자,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겁니까? 가속도가 뭔데? 가속도는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잖아. 자, 가속도가 플러스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잖아.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한 거지. 등속 운동하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놈의 정체는
속도가 빨라지냐 느려지냐 했던 거지. 속도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게 가속도잖아. 속도가 더 빠르게 변하냐 느리게 변하냐 아니면 일정하게 변하냐. 따라서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누구를 미분하면 되겠어? 속도는 뭐의 변화율이었어? 위치의 변화율이었죠. 그러니까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거야. 가속도는 누구의 변화율이라고요? 속도의 변화니까 누구를 속도 함수 vt를 미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 이번 단어의 개념 이거밖에 없어. 그쵸? 시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점 P의 위치는 T의 함수로 주어질 거야. 위치는 T의 함수인데 그걸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되고요? 속도, 순간 속도가 나올 거고요.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겠니?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가속도가 구해지겠죠. 됐니? 즉 속도는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고요. 가속도는 속도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이 되겠죠. 괜찮니? 자, 그럼 그 내용까지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몇 가지 더 개념을 정리해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속력이라는 것도 있잖아. 빠르게 나타나는 게 속도도 있지만 속력도 있어요. 속력과 속도의 차를 얘기해봐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라는 게 있어.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뭐냐면 속도는 과학 시간에 배웠나? 벡터라고 해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양이 속도야. 속력은 스칼라라고 해서 크기만 존재해. 즉 봐봐. 내가 여기 서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1초에 1m를 간 거랑 이쪽 방향으로 1초에 1m를 간 거랑 이쪽 방향으로 1초에 1m를 간 거랑 속력은 모두 어때? 같은 거야. 크기만 있으니까. 빠르기만 있으니까. 근데 속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 방향의 운동이 속도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 크기는 똑같은데 뭐가 더 달라? 방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속도는 다르지만 속력은 같은 거야. 차이 알겠어? 속력은 방향 무시하는 거야. 근데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벡터라 부르고 얘를 스칼라라 부르는데, 자 그러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방향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는 어디서 움직이고 있어?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평면 위에서 움직이면 방향이 수없이 많아. 근데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은 방향이 몇 개밖에 없어. 집중해라. 멍 때리지 말고. 이런 얘기들 다 도움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수직선 위에서 운동 방향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잖아. 아이 똥은 일로 가고 두 가지밖에 없잖아. 운동 방향은. 그치? 수직선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두 가지야. 그럼 그 두 가지 방향을 어떻게 포함할 건데 이렇게 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부르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음의 방향으로 불러. 봐봐. 여기고 이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양의 방향으로 운동. 이쪽 방향 운동 방향의 음의 방향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자, 이 속도가 분명히 크기뿐만 아니고 뭐도 가지고 있어? 방향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수직선에서의 속도는 그 방향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점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이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속도는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속력은 마이너스로 나올 수 없죠. 속력은 뭐만 있으니까? 크기만 있으니까. 방향 따위 상관없다니까. 1로 시속 100km도 100, 1로 시속 100km도 100이지만 속도는 1로 시속 100이면 시속 100km. 이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100km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운동 방향은 뭐가 나타내는가?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 이쪽 방향, 양의 방향.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이쪽 방향, 음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속도는 부호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속력은 뭐야? 거기서 방향을 없애니까 부호를 없애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속도에다가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뭘 쓰면 되는 거야? 절대값 씌우면 무조건 양수가 되면서 부호가 사라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자 보세요.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나온다고.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꾼대. 그럼 봐. 자, 일로 갑니다.
그럼 일로 운동 방향이 지금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죠. 바꾼다는 얘기는 다시 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일단 멈추고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은 속도가 뭐가 되는 지점이니? 0이 되는 거잖아.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바뀐다면 중간에 뭘 거쳐서 가겠냐? 0을 거쳐서 가겠죠. 그치?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근데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속도가 0이 될 때는 죄다 운동 방향을 바뀌는 건 아니야 사실. 봐봐 가다가 속도가 0 되면 멈추는 거잖아 잠깐.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운동 방향이 바뀌겠지만 멈추었다가 다시 어떻게 돼? 또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0 된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 속도는 무조건 0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을 알려면 어떻게 돼? 속도가 일단 0 되는 점을 찾아야겠지. 근데 그게 전부 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아니지. 그 전후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든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어야지만 비로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요. 마치 뭐랑 비슷한 느낌이니? 극대 극소가 비슷하지. 우리가 극대 극소 구할 때 도함수 F'에서 0되는 값 찾았지. 그럼 무조건 다 그게 극대 극소였어? 아니잖아. 그 전후에서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극대였죠. 극소였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인데 전후에서 부호가 안 바뀌어. 플러스에서 0 됐다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0 됐다가 마이너스면 극대 극소가 아니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운동 방향 바뀌는 점도 속도가 0 되는 점을 찾고 전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을 확인하셔야지만 되는 거야. 됐지? 자, 이런 개념들까지 문제를 푸는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자 기본 개념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개념에다가 저기야 부가적으로 저런 개념까지 장착을 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실제로 문제 보면 알겠지만 매우 쉬워. 내실이 됐든 수능이 됐든 속도 가속도 문제를 틀리면 그냥 살지 말아야 해. 그지? 살지 말면 알지. 미안. 그냥 수학을 안 해야 돼. 그 정도 다 공부 안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만큼 공부만 하면 다 맞추는 거란 얘기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자, 바로 문제 한번 볼게요. 선생님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33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위치야. 위치 함수가 봐봐. T의 식이지. 이 위치 함수야. T의 식으로 줘준데 뭐야? T가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지. 그럼 속도 함수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 있는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미분하자. 3t제곱 빼기 6t. 이게 속도 함수야. 가속도 함수는요.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된다고 그랬죠. 얼마니? 6t 마이너스 6이야. 끝. 그러면 자 t가 3일 때의 속도는 여기다 뭐다? 3집으로면 그 말이지. 3집으로면 27 빼기 18. 그럼 얼마? 9대 9. 속도는 9가 되고요. 가속도는 여기다 3집으로 하면 되겠죠. 18 빼기 6이니까 얼마 되니? 12가 가속도입니다. 이게 틀리는 게 말이 돼? 안 되잖아. 두 번째 봐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야.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야. 뭘 찾아야 되니? 속도가 0 되는 점 찾아라 그랬죠. 자, 속도 함수가 이렇게 돼 있네? 아, 그러면 3t제곱 빼기 6t가 0 될 때를 찾으시라고.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속도 가속도에서 우리가 시각 t를 찾을 때는 음수인근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출발 후에 시각을 찾는 건데 이게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치? 음수일 수는 없어요. t는 0보다 크다는 게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0 되는 거는 3t, t-2니까 따라서 만족한 t는 2밖에 없죠. 0보다 큰 데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운동 방향 바꿀 때는 일단 2가 확실치는 않지만 뭐 해드리? 부호 확인해야지.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속도 함수 그래프는 0과 2 사이에서 그려지더라. 그러면 2에서 속도가 0 됐죠. 속도의 부호가 어때? 전후에서 바뀌었죠.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기 2에서 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여기서 운동 방향이 후의 방향으로 하다가 2에서 멈췄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니까. 맞네?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얘기는 t가 얼마일 때?
2일 때야. 2일 때의 위치를 물어봤죠. 그럼 2를 어디 집어넣어야 돼? 위치를 물었으니까 위치 함수에다 집어넣어야지 여기다가. 2일 때 속도를 물으면 속도 함수 집어넣어야 되고요. 가속도를 물으면 가속도 함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 문제가 죄다 이래. 뭐 할 때의 위치를 구하라, 속도를 구하라, 가속도를 구하라 한다고요. 그럼 뭐 할 때의 t 값을 구해서 그냥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위치를 물었으니까 이거 2 집어넣으면 8 빼기 12 얼마 되니? 마이너스 4가 위치가 되겠네.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자, 두 번째 페이지 34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로 던진 물체야. 자, 아까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였다면 위로 던진 물체는 어때요? 여기서 던지면 슉 해서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치? 그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를 얘를 높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이쪽이 무슨 방향, 운동 방향에 보면 되고 내려오는 게 음의 방향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최고 높이지, 최고 높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점은 어떤 점이니? 운동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점이죠. 최고 높이는 결국 뭐가 되느냐? 속도가 0 되는 점이 최고 높이가 되겠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점이니까. 맞네? 자, 그 다음 땅에 떨어질 때는 이걸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땅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볼까요? 뭐가 0 되는 점이야? 높이가 0 되잖아. 땅은 높이가 얼마야? 여기 기준이니까. 그래서 땅은 높이가 0 되는 점이야. 위치가 높이니까 위치가 0 되는 점이라고요. 그래서 수직으로 던져 올리는 물체의 문제에서는 그 위치 함수를 높이로 표현한다고요. 높이가 곧 그 점의 위치니까. 얘가 원점이면 높이가 곧 위치가 되겠죠. 그럼 최고 높이는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속도가 0 되는 점이고요. 땅에 떨어지는 거는 위치가 0 되는 점이겠죠. 높이가 0 되는 점이겠죠. 그걸 만족하는 여기서 t를 찾은 다음에 그 t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자, 문제 볼게. 자, 이번엔 맨 땅에 던진 게 아니고요. 지상 25m 위치에서 던져 올렸어. 아, 여기가 땅인데 여기서 25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 던져 올렸어. 근데 얘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때 자, t초의 높이야. 위치 함수라고요. 위치 함수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 3초 후의 속도와 가속도야. 자, 그리고 위치 함수가 있으니까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된다고 그랬죠. 미분하면 20 마이너스 10t가 되겠고요. 됐지?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다고. 얘는 상수하니까 미분하면 사라지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하게 나오네. 그러면 3초 후의 소리 속도는 얼마야? 속도에다 3을 집어넣으면 20 빼기 10이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12 속도가 되겠죠. 자, 단위도 써줄까? 속도의 단위는 뭐야? 거리 퍼 시간이잖아. 킬로미터 퍼 아워,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거리 단위가 얼마야? 여기서 지금 죄다 미터를 얘기하고 있죠. 속도의 단위도 미터가 들어가고요. 자, 시간 단위는 어디로 와 있니? 이미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또 초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시간 단위는 초가 되겠다. 그래서 속도는 마이너스 10m per sec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가속도는 어디 있어? 얘는 가속도도 마이너스 10이네, 그치? 얘는 t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자, 가속도 단위 알고 있니? 가속도 단위는 있잖아. 시간으로 한 번 더 미분했기 때문에 속도 단위에서 시간의 제곱을 분석해 하시면 돼요. 알겠죠?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이야.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글리시안이야. 최고 높이. 어디? 여기야, 이게. 그럼 최고 높이라는 걸 아까 설명했잖아. 뭐가 될 때야? 운동 방향을 바꿀 때죠. 뭐가 0 될 때? 속도가 0 될 때를 찾는 거라서 최고 높이는. 그럼 속도 0 될 때 찾는 거야. 20-10t가 0 될 때는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네. 2초 만에 최고 높이에 도달하네. 글리시안 얼마다? 2초다.
세 번째, 최고 높이는 t가 2일 때의 높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t2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높이니까 높이를 나타낸 함수 x를 집어넣어야겠죠,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25 더하기 40 빼기 20 45m가 최고 높이가 되겠네. 됐죠? 자, 마지막 4번.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야. 여기. 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뭐가 0 될 때? 높이가 0 될 때, 위치가 0 될 때라고 그랬죠? 높이, 위치, x가 뭐 될 때야? 0 될 때라고요. 자, 그럼 x 어딨니? 여기인데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0 될 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 될 거고,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 또는 5인데 t는 흡수될 수 없으니까 얼마다? 5. 그러니까 5초 후에 땅에 떨어지네. 여기서 올라와서 2초 만에 이게 도달하고 3초 더 지나서 5초에서 이게 떨어진다는 뜻이겠네. 그럼 그때의 속도는 t가 5일 때의 속도니까 t5를 속도 함수에다 집어넣어야겠죠. 20 빼기 50이니까 얼마나? 마이너스 30m/s. 수직선 움직인 거랑 수직으로 던진 물체 움직이랑 결국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게 수익으로 밖에 없어요. 됐지?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겠다. 자, 그럼 35번. 이제는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건데 이거를 은근히 어려워한다고요. 근데 절대로 할 필요도 없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거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자, 다만 우리가 볼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두 가지가 나올 거야.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경우? 위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경우도 있고 문제에서 속도 함수 그래프를 주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위치 함수 그래프를 본다. 줘져 있다. 그럼 위치 함수 그래프에서 속도를 어떻게 읽을 거야? 위치 함수 그래프는 당연히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잖아. 그치?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거기서 속도를 어떻게 읽을 거야? 이거 있잖아. 위치를 뭐하면 속도입니까?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지. 근데 위치 함수에서 미분 계수가 바로 속도가 되는 거야. 더함수 미분 계수가. 그럼 미분 계수의 기하치 여기가 뭐였니? 접선의 기울기였지. 그러니까 위치 함수의 그래프에서 뭘 보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하면 그 점에서 뭐가 보여지는 거야? 순간 속도가 보여지는 거라고요. 위치 함수 그래프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속도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봐봐. 속도 함수 그래프가 문제에 주어졌어. 그럼 거기에서 가속도는 어떻게 읽어? 속도 함수 그래프를 미분하면 가속도 되니까 속도 함수 그래프에서 뭐 접선의 기울기 읽으면 그게 미분계는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미분계수인데 위치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가 되고요. 속도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보자. 지금 무슨 그래프야? 속도 함수 그래프야. 어떤 점이 원점에 출발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데 그놈의 시각 t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썼어. 속도 그래프. 그럼 이거 한번 볼까? 어디 출발했니? 원점에 출발했죠. 자, 선생님 몸으로 설명할게. 이거 원점이야. 출발합니다. 자, 속도 보고 어때? 플러스지. 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라는 얘기는 속도 보고 플러스라는 얘기는 운동 방향이 이쪽이라는 얘기야.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점점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지지. 점점 빨라지는 거야. 빨라지다가 여기 요 점에서 속도가 최고로 빨라져. 그치? 자, 그걸 지나면서 어떻게 돼? 속도가 다시 느려지지만, 야,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운동 방향이 바뀐 거 아니야. 계속 같은 방향으로 있잖아. 속도의 보가 계속 양수니까 여기까지는 속도가 계속 양수야. 계속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다만 엄청 빨라지다가 여기를 지나면 속도가 다시 느려지는 거야. 이렇게 느려지다가 얼마가 되는 순간? 3이 되는 순간 속도가 0 돼서 멈췄어. 그러고 나서 속도의 보가 다시 뭘로 바뀌었냐? 마이너스 바뀌었지.
속도의 부가 마이너스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일로. 이렇게. 그지? 점점 가다가 뭐가 되는 순간? 5가 되는 순간 다시 멈췄어. 5가 되는 순간 다시 멈췄다가 다시 뭐야? 속도가 플러스로 바뀌지? 운동 방향이 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속도의 부를 보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3에서 멈춰서 운동 방향 바꾸고 다시 돌아와서 5에서 멈춰서 운동 방향 바꾸고 다시 일로 가는 이런 운동인 거야 지금. 그래서 왜? 속도함수 그래프니까. 속도함수 그래프는 부호만 봐도 충분히 운동이 보이잖아.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는 뜻이니까. 자 그럼 보세요. 3일 때 운동 방향 바꿉니까? Yes. 기억 3이죠. 2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속도의 부가 플러스잖아. 그럼 어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지? 오케이. T가 5일 때 가속도 얘기입니다. 자, 가속도를 물었어요. 지금 누구 그래프니? 속도함수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뭐가 된다 그랬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속도함수 그래프에서 뭘 보면 되니?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 되겠죠. 5에서의 가속도를 넣었으니까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생겼지? 0이야 플러스야? 플러스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양수라고요. 0 아니야. 맞지? 속도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가속도는 양수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 속도가 0이 되는 거지. 속도의 변화에 가속도는 양수다. 됐지? 자, 한 번 더 볼게. 141번 봐요, 밑에. 자, 이번에도 그래프 하나 있는데, 이번엔 무슨 그래프가 되어 있어요? 위치함수의 그래프야. 아까는 속도함수 그래프인데, 위치함수 그래프야. 자, 그럼 운동을 한번 그려볼게. 네, 해봐. 위치함수 그래프인데, 자, t 0일 때, 출발 전에 어디 있는 거야? 3에 있는 거지. 아, 따라서 이 점은 어디에 시작하고 있어? 3이라는 점에서 위치가 바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땡 하자마자 이제 어떤다? 위치가 어디로 나가고 있어? 0으로 나가고 있죠? 3이니까 0으로 왼쪽으로 오고 있는 거야. 오고 있다가 1초가 되는 순간 지금 X축에 붙었지? 0에 온 거야, 0에. 0에 왔는데 0 딱 찍고 다시 어떤 거야? 다시 원래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서 3에서 또 다시 원점. 근데 이번에는 원점을 지나쳐서 가지. 반대쪽으로 멀어지지. 멀어져서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5초에서 원점. 그 다음에 계속 이쪽으로 쭉 뻗어가는 운동이라고. 이해돼? 저는 위치함수 그래프니까 여기가 뭐야? 원점이 되는 거야. 여기 원점. 그러면 3에서 시작한 게 원점으로 다가왔지. 다가와서 원점 찍고 다시 원점에서 멀어지고 또 갔다가 원점으로 들어왔다가 이번에 원점을 지나쳐서 음의 방향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5에서 원점 지나고 계속 일로 가는 거야. 운동 그려져? 그럼 보기 보자. 3에 출발합니까? 0일 때 3에서 위치가 잡혀 있죠. 3에서 출발하는 거 맞아요. 5일 때 속도는 0이야. 자, 지금 누구 함수야? 위치 함수지. 위치 함수 그래프의 속도는 당연히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읽으면 그게 위치 함수가, 속도 함수 되는 거야. 그럼 5에서의 속도니까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진짜 0이야? 아니지. 0보다 크지지? 0보다 크니까 속도는 0이 아니야. 세 번째. 자, 0과 1 사이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물었어요. 아까 어땠니? 0과 1 사이에서 여기 있던 3에 있던 게 어디로 가고 있어? 원점까지 가야 되겠지? 1로 가고 있으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됐어요? 뭘 봐도 돼? 아까 있잖아. 이 위치함수 그래프에서 뭘 보면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그게 속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0과 1 사이에서 어디 잡더라도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는 속도가 음수 나온다는 얘기야. 0과 1 사이에서는. 따라서 0과 1 사이에서는 속도가 음수니까 어느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됐니?
계산은 없잖아. 그래서 뭐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 함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속도가 궁금해? 아, 그 중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속도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가속도가 궁금해? 속도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하시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여기까지 크게 힘든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쉬운 부분이니까.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본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한번 끊어줄래?